최소 10분 이상은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기간은 길수록 좋지만 이러한 행동들과 과정들을 3개월 이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완이 끝난 상태라 개운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난 과거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갑갑하고 답답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이 계실 거라 예상합니다. 또는 이상하게끔 요즘 들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운이 꽉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운을 뻥 하고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가정 내 배수구 혹은 화장실이 막혀 있을 때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운을 뚫어서 운을 열리게끔 하는 작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개운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운법 그러면 운을 고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운을 활짝 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자로 문을 연다라는 의미의 글자 개자가 앞에 붙어서 잘못된 운을 뚫어내서 운을 흐름을 원활하게 연다는 의미인 것이죠. 운의 흐름이 원활해야 자기 자신이 원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보다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운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만약 개운법이 그거 효과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실제로 검증해 본 결과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개운법 중 부적을 쓴다, 헌혈을 한다, 방생을 한다, 기도를 한다, 물건을 교체한다 등 다양한 개운법을 알고 계실 테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학문에 기반된 사실이 아닌 그때 처한 어려움 때문에 임시방편의 액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액땜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개운법은 이보다 더 나은 강력한 개운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위 개운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잘 살려면 먼저 풍수적으로, 지리적으로 안정된 곳을 살피고 그 다음이 사주팔자이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방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과거 사주 명리학 이외에 구성기학, 풍수지리학 등을 공부해 보면 방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러한 이유도 공간의 지리를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운법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생활과 안정된 삶과 번영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죠. 그럼 어느 방향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주의 12신살 반환살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주에는 12신살이 있고 그 신살 안에는 방향과 신살이 주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보통 반환살은 겁살, 연살 단계를 지나 반환살에 도달하게 되는데, 겁살과 연살의 단계는 부족한 것을, 미흡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운이 가득하지만, 이 단계가 끝나면 미흡함과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반환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살 방향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인테리어를 보면 대체적으로 가게 사장님 띠 기준으로 보면 금고나 계산대가 반환살 방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집안 내 인테리어를 보면 집안 가장을 기준으로 띠를 기준으로 반환살 방향의 기중품이나 통장 등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잠잘 때 머리를 두는 두침 방향도 자신의 띠 기준 반환살 방향으로 주무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 반환살 개운법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의 띠 기준 인호술띠일 경우 남서쪽 방향이 반환살에 해당됩니다. 사유축 띠일 경우 서북쪽 방향이 반환살에 해당됩니다. 해묘미 띠일 경우 동남쪽 방향이 반환살이고, 신자진 띠일 경우 북동쪽 방향이 반환살이 되겠습니다. 나침반을 통해 방향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나침반을 준비해 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반환살을 개운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돈 문제인지 직장 문제인지 인간관계 문제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좋습니다. 개운법이라고 해서 내 노력은 0%이면서 개운법에 100% 의지를 하면 효과는 없습니다. 즉, 내 노력 50% 정도의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나머지 반환살 기운으로 나머지 부족한 50% 기운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살 방향으로 출행이나 외출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환살 방향으로 출행이나 외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나침반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로 이동하실 경우 내비게이션 방향을 통해 정확하게 이동합니다. 출발 기준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내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개운을 원하실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반환살 방향으로 외출이나 출행을 나갑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띠 기준으로, 예를 들어 내가 돼지띠이다 그러면 동남쪽 방향으로 출행을 나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당의 연도를 기준으로 출발할 때입니다. 당의 연도를 기준으로 출발할 때는 마음속으로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과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서 출발합니다. 가령 올해가 뱀띠 해이므로 서북쪽 방향으로 출행을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월을 기준으로 출발할 때입니다. 월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중요한 일 혹은 계약, 해결되었으면 하는 사안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반환살 방향으로 출행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번 달이 3월 기묘달이니까 해묘미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출행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운법 실천 시 주의사항과 기간은 어느 정도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출행을 나가고 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유지나 잠시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정확한 방향에 도착하셨으면 최소 10분 이상은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기간은 길수록 좋지만 이러한 행동들과 과정들을 3개월 이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환살은 내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겁살과 연살을 지나서 보완이 끝난 상태라 개운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환살 방향의 장소에 자주 머무르다 오시면 그 안정적인 기운이 누적이 되어서 내 인생 전반에 평온한 기운이 함께하는 거죠. 인생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의 연도의 반환살은 해당 연도 중요한 사항을 기도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려운 형국에 있는 분들은 뱀사자를 기준으로 서북쪽 방향에 자주 머물다 오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주인도교 지인분 중에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분이 계십니다. 상당히 매출이 저조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인데요. 제가 말한 방법으로 3개월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반환살 방향으로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매상이 3배로 올랐다고 하는 소식을 자주 들려주시곤 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도 일이 막히거나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반환살 방향으로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개운이 시작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면 몸소 느끼는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줘도 할 사람은 하시고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하십니다.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장소의 위치에 도달해서 머물다 오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없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반드시 해보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있거나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개운법을 통해서 반환살 방향으로 가셔서 잠시 그곳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원래 보이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지금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서 그곳에 가서서 운을 새롭게 리프레시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당신은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운명이라는 것도 개운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를 돕는 자에게 이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확률 싸움입니다. 운이 작용하는 메커니즘도 확률로, 즉 양자학적 개념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운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인 도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